전 세계의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베트남의 암호화폐 합법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결전이 대체 파이코인의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기회일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위기일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시범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죠. 이 소식 하나에 전 세계, 특히 우리 파이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파이코인 중심지,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인데 과연 이번 합법화가 파이오니어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베트남의 법 하나가 전 세계 파이 네트워크를 이렇게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파이 네트워크를 돌리는 핵심, 바로 노드의 무려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베트남 단 한 나라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베트남이 기침하면 파이 네트워크 전체가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 1,700만 명. 와, 이미 베트남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만 진출할 수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장밋빛 기대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베트남이 세워놓은 높고 단단한 규제의 벽이죠. 자, 한번 꼼꼼히 뜯어볼까요? 이게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첫째,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무조건 베트남 회사여야 하고요. 둘째, 거래는 오직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셋째, 코인은 반드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야 하고요. 넷째,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소 자본금이 10조 동,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베트남의 요구 조건과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건 뭐 거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수준입니다. 발행사 국적부터 자산 담보, 현지 법인, 지분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높은 벽이 당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냉정하게 현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굴 하시는 분들, 파이오니어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와, 이제 합법이네?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겠다 하고 좋아하셨을 텐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파이코인은 이번 합법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굴은 여전히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의 감시망에 더 잘 띄게 되면서 법적인 위험은 더 커졌다고 봐야죠. 일반 사용자들은 어떨까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파이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됐고요. 특히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합의 거래 있죠. 이거 하다가 걸리면 최대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요? 이제 가게에서 파이로 결제하는 세상이 오나 이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베트남의 어떤 가게나 사업체도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상업적으로 쓸 길은 지금으로선 없는 셈입니다. 자, 단기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좀 더 길게 봐야겠죠.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이 베트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그 긴 여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베트남 법을 지키려면요, 이 험난한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베트남에 회사를 세워야 하고 실물 자산을 담보하라는 요구에 맞춰 프로젝트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또 지분의 51% 이상을 가져갈 현재 파트너를 찾아야 하고요. 이 모든 걸 마친 뒤에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수술이죠.
사실 이번 베트남 사태는요, 파이 네트워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위험들을 그냥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노드 절반이 한 나라에 쏠려 있다는 중앙화 위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는 문제, 그리고 재단이 너무 많은 코인을 들고 있다는 투명성 문제까지 베트남의 새 법이 이 모든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베트남의 암호화폐 합법화, 이 모든 게 파이에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요? 이 모든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규제는 분명 문을 열어줬지만 지금의 파이 네트워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코인 사업하려면 이리 와 하고 길을 터준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엄청나게 높은 벽을 세워서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 못 들어와 하고 막아선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파이코인은 그 벽 바깥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은 파이 네트워크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어요. 과연 파이 네트워크는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거대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